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이 포토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가장 기초적인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 미리 보기는요. 첫 번째, 포토샵의 기본 구성. 포토샵은 어떻게 생겼는가? 생김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일 메뉴의 New, Open, Save. 뭐 다른 툴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파일을 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고 그리고 저장하는 거,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공부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의 구성 단위 및 표현 방식. 여러분들 뭐 픽셀이니 비트맵이니 뭐 벡터 방식이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좀 이런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제가 쉽게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컴퓨터에서 그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 한번 열어볼까요? 네, 포토샵 6.0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요, 메뉴 바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옵션 바가 있고, 그리고 툴박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옆에를 보면은 팔레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메뉴 바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뭐 각종 명령들을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해 놓고 직접 마우스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이는 것들이 옵션 바인데요. 포토샵 5.5에서 옵션 팔레트가 있었지만 6.0으로 바뀌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 형식으로 제일 상단에 이렇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이게 툴박스인데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붓이라든지 그리고 지우개라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으로 보면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전부 팔레트들입니다. 뭐 물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이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아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기 레이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제가 계속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완벽하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 6.0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연필도 준비됐고요. 붓도 준비됐고, 그리고 물감들도 준비됐고요. 팔레트들도 다 이렇게 준비됐는데요. 근데 그림은 어디에다 그리죠? 네, 제가 새로운 종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요, 뉴에 가셔가지고 가로, 세로 제가 일단 센치를 20cm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곧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포토샵의 생김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새로운 파일을 열기,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림 파일을 가져오기, 그리고 저장하기, 이거는 기본이죠. 이것도 지금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새로운 도화지를 가져왔었는데요. 제가 급하게 가져왔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방법 첫 번째, 파일에서 New를 클릭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도큐멘트가 뜨죠. 여기에서 종이를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 플러스 N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또 똑같은 도큐멘트가 뜹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컨트롤 플러스 바탕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또 같은 화면이 뜨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임에 제가 종이 이름을 포토샵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위드하고 헤이트가 있는데요. 가로의 종이 길이와 그리고 세로의 종이 길이, 그리고 레졸루션, 이거는 픽셀인 해상도인데요. 해상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RGB 컬러가 있고, 그리고 CMYK 컬러가 있는데요. RGB 컬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 RGB 컬러로 하고요. 그리고 종이로 인쇄되는 많은 것들을 다 CMYK로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 컨텐츠 부분은 종이의 컬러를 어떻게 정해줄 것인가. 첫 번째는 화이트로 정해준다.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보여줄 것이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까 여기 보면은
툴박스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이런 컬러를 지정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트랜스페어런트. 종이에 색깔을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사이즈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센티미터로 하고요. 그리고 20cm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세로 길이도 제가 20cm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DPI는 제가 72 DPI를 주고, 그리고 RGB 컬러를 주고, 그리고 종이 색깔은 흰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그림 파일을 이 포토샵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는 것도 역시 파일에서 오픈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상위 폴더들이 쭉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의 이진경 폴더 안에, 그리고 이미지 폴더 안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그림 이미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딱 클릭을 하니까 여기 미리 보기 파일에 제가 가져올 그림들이 미리 보이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tc.jpg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모든 포맷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열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네, 새로운 도화지를 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림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이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그림 파일도 한번 가져왔었죠. 이 파일을 제가 도화지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효과를 또 한번 줘보겠습니다. 효과를 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한번 줘보죠.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를 클릭하시면요, 세이브 창이 뜨죠.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일단 여기 바탕 저장하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일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포맷 형식이 나옵니다. 자, 일단 제가 D 드라이브에 제가 일단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이라는 걸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 포맷은 PSD 파일로 하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일 형식이죠. 그리고 여기 세이브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레이어가 있고 세이브 카피가 있는데요. 레이어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정이 된 레이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레이어를 체크를 하셔야만 레이어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기본 설정은 레이어 체크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네, 그러면 저장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장한 거를 이걸 닫고,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작업한 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photoshop.psd가 있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미리 보기도 있죠? 열기 하면은 좀 전에 저장한 그 포토샵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를 그림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또 새롭게 또 만들었다, 그리고 또 저장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포토샵을 사용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자, 지금 또 기초적인 것 또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그거는 그림 파일은 무엇으로 구성이 됐으며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부분 조금 지루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미지의 구성 단위 및 표현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픽셀이고요. 여러분들 픽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픽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이미지의 최소 단위죠. 조그만한 사각형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픽셀이 되고, 그게 모여서 그림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비트맵 방식. 비트맵이라는 거는 그래픽이란 대부분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과 뭐 페인팅 프로그램, 그리고 3D 포토샵, 이런 부분이 다 비트맵 방식인데요. 비트맵은 다양한 색상의 사실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픽셀들이 모여서 된 거라
비트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벡터 방식. 벡터 방식은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뭐 로고나 심볼 이런 것들이 주로 벡터 방식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잠시 포토샵에서 한번 보여드리죠. 네, 픽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픽셀, 비트맵, 벡터 방식. 발음이 좀 단어들이 좀 어렵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얼룩말이 보이죠? 얼룩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600%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확대를 하니까 어떠세요? 얼룩말은 사라지고 이런 네모들만 모였죠. 이런 네모들의 조합입니다. 이 네모들을 가지고 픽셀이라 그럽니다. 이런 픽셀들이 하나하나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죠. 이게 곧 비트맵이라 그럽니다. 자, 또 하나를 더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이런 풍경들도 사실 이거는 이렇게 뭐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물도 흐르는데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그냥 사실적인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네모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죠. 크게 확대를 하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바로 픽셀들의 픽셀입니다. 픽셀의 조합이 곧 비트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벡터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벡터란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은 뭐 코기나 이런 데서 다 벡터 이미지를 만든다 그랬죠. 제가 좀 전에 얼룩말과 이렇게 숲속의 느낌을 확대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네모의 점들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 비트맵을 벡터를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확대를 해도 보십시오. 점이나 이런 얼룩덜룩한 무늬는 없죠. 자, 제가 끝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라인 선 하나로서만 다 이어지죠. 이걸 가지고 벡터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제가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깨어지거나 네모의 느낌은 전혀 없죠. 이게 바로 벡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벡터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업보다는 심볼이나 로고, 도안 디자인 이런 게 많이 사용됩니다. 비트맵에 비해서 파일 크기가 작은 장점이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이미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픽셀이고 그리고 그 픽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 비트맵이라고 배웠었죠. 그러면은 언뜻 보기에 정말 깨끗한 사진이 있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조금 희미해 보이는 그런 사진이 있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해상도, 곧 선명도의 차이죠. 자, 지금부터 이 선명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도라는 것은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이 얼마나 촘촘하게 모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픽셀이란 조그만한 네모들의 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자, 제가 두 개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언뜻 보기에 두 개의 그림 똑같이 보이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치만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은 72dpi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300dpi입니다. 그 모니터 상에서는 300이든 70이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거를 종이로 인쇄를 하면은 72dpi하고 300dpi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뭐 300dpi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나오겠지만 72dpi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아주 희미하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촘촘하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1000%를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1000%를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1000%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1000%를 확대를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 정도의 차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금 네모들이 크게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네모들이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조밀조밀하게 있죠. 이게 바로 해상도의 차이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네모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그게 곧 픽셀이다. 그리고 비트맵이다. 그리고 해상도다. 좀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까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툴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